최근 개물림 사고 유기동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반려인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하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죠. 이미 미국 등 동물복지 선진국들은 반려동물 관련 세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로 파생된 여러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세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모두 11,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습니다. 유기동물 문제도 있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7월 유기동물 등록 건수는 11,76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해 4월에 비해 약 20%, 2월에 비해서는 45%나 늘어난 수치죠. 나아가 유기견과 유기묘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이미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죠. 다만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는 반려동물 보유세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상당한데요. 특히 60대 이상 은퇴 가구의 경우 보유세로 금전적 부담이 늘면 반려동물 양육을 대거 포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국내 반려동물 규모를 감안하면 걷는 세금보다 보유 가구 점검을 위한 행정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동물 등록 의무와 동물 판매 허가제 등 이미 국내 반려동물 관련 규제가 과도한 상황에서 보유세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꾸준히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유기동물의 숫자뿐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용 또한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용은 267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1%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펫보험 확대를 꼽기도 했죠. 그러나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펫보험에 가입한 반려인은 지난해 말 기준 약 5만 5천 명으로 전체 반려인 추정치의 0.8%에 그쳤습니다.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높은 보험료 제한적인 보장 범위, 낮은 보장액 등이 거론됐는데요. 다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기반 위험 측정 없이 혜택이 큰 보험을 내놓으면 보험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죠. 이에 금융위원회까지 나서 보험사와 동물병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 상품 설계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강제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실 파악이 선행돼야 합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현실 파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칫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국내 반려동물 등록률은 50%대에 그쳤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사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되더라도 세금 징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범위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되기 전까진 강아지,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정도만 반려동물에 속했죠. 정부는 보유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 현실 파악을 기반으로 한 청사진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겠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